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덥지만 그런 대로 이제 또 살만합니다. 보니까 이 물에서 수돗물에서 흙냄새가 나는 거 보니까 조만간에 비가 올 것 같아요. 이 물에서 흙냄새가 나면 비가 올 조짐입니다. 오늘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는 이야기. 그냥 궁시렁 되는 거죠. 근데 꼭 필요한 궁시렁이다. 수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좀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없나 하는 생각뿐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달려갑니다. 근데 유튜브에도 많은 질병들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질병을 말하기 전에 이런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법을 알려줄 수는 없냐는 거예요. 물론 예방법을 의사들이 알려준다면 의사가 밥줄이 끊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 아픈 놈이 없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수많은 질병으로 병원 다니고 알 수 없는 성분이 뭔지도 알 수 없는 약을 먹으면서 살아가요. 그건 아픔을 체험하는 사람들, 건강을 잃은 사람들.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은 질병 예방에 관한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세귀에 경일깁니다. 왜? 안 아프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어느샌가는 노화가 진행되면 찾아오는 게 질병인 것을 젊어서 깨닫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관심도 안 아플 때는 질병 예방에 관한 관심, 음식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 집중도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런데 과연 진짜 이런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 예방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방법. 물론 좋아요. 예방법과 예방약 같은 건 없을까? 그래서 약 좋아하니까 약을 먹어 제껴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얼마나 짱 좋겠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예방을 잘 하면 말 그대로 웬만한 질병은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Yes,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음식과 질병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실제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수많은 질병 발생의 원인들, 이 질병 발생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많은 질병을 앓고 있고 약을 먹고 있어. 근데 그 내용을 전부 따져보면 속병입니다. 몸 내부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 내부의 문제 발생하는 것은 그게 뭐야? 크게 뼈, 근육, 살, 혈액의 문제예요. 이거는 약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방약이 없어요. 이건 오로지 음식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식뿐. 아시겠어요? 음식뿐이기 때문에 음식을 잘 먹으면 뼈다귀에 관련된 질환, 근육에 관련된 질환, 살에 관련된 질환, 혈액순환에 관련된 질환이 속병이 생기질 않아요. 그럼 웬만한 질병은 다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입니다. 이해갔죠? 그래, 이 음식을 먹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몸속에 60조 마리의 이런 세포와 100조의 미생물, 이놈들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것 역시 오직 음식뿐입니다.
약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요 음식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와요. 화학적 변화를 가져와서 이것이 흡수되면서 이 60조의 세포와 100조의 미생물이 이걸 먹이로 해서 생명활동을 이어가. 근데 약은 이 60조 마리의 세포와 100조 마리의 미생물의 먹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약으로는 예방약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예방에 관련된 이야기는 오직 음식뿐이에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요 세포와 이 미생물이 뼈, 근육, 살, 이 혈액이 이게 매일 생로병사가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이제 수없이 강의에서 다 이해 갔을 거 아니야. 에? 그러면 모든 질병의 시작점 또는 원인이 음식에 있다는 것을 이제 다 이해가 갔어요. 그죠? 근데 요 이해가 갔어. 이제 먹어야 돼.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이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야. 내 몸 상태를. 그것은 하나는 서양의학적으로 볼 때는 건강 검진 결과야. 동양의학적으로는 물론 뭐 여기 건강 검진 결과 뭐 각 분야별로 질환의 그 참고치 내에 있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동양의학적으로는 이 오장육부예요. 오장육부와 기와 혈의 순환이야.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이 깨지거나 건강검진 결과 뭐가 나쁘다든가 하면 이게 질병이에요. 이거를 조화롭게, 여기서는 뭐 조화롭게라고 하는데 이 조화롭게는 정상이에요. 정상. 아시겠어요? 정상적으로 가동되기만 하면 돼요. 그것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이러한 조건의 필수가 음식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모르면 안 돼요. 여기 오장육부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건 얼굴 형태에 따라서 오장육부의 크기와 적은 거, 또 그 다음에 이 기능의 활성도, 이걸 볼 수 있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동양에서는 체질이라고 해. 이 체질을 얼굴 형태로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건강검진과 동서양의 의학적, 과학적, 비과학적인 것 같지만 민중의식적으로 다 통합해서 내 건강 상태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 음식을 맞춰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웬만한 질병은 전부 예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음식을 모르면 예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예방은 오직 음식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약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있죠? 약으로는 이 60조와 100조 마리의 이런 세균과 이 세포와 이 미생물, 그 다음에 뼈다귀, 살, 근육 이런 것들을 생성하는 원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방약은 없습니다. 있죠? 그래서 음식을 모르면 예방법을 알 수가 없고 예방법을 모르면 찾아오는 게 바로 질병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동의보감에 그 얘기, 이 허준이라는 양반이 참 굉장히 훌륭한 양반이에요. 침이병 지질이라고 해서 병이 생기기 전에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는 것은
예방하라는 거예요.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라는 게 다스리는 게 그 얘기입니다. 전조 증상 나타날 때 싸그리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 5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함축하고 있어요.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명언을 남긴 게 히포크라테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자, 2가지가 있어요. 이 허준이라는 사람은 예방에 중점을 뒀고, 예방에 중점을 둬서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라 했고, 이 히포크라테스는 질병이 발생한 다음에 얘기한 거야.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래서 음식으로 고쳐라 라고 한 것은 이건 좀 병이 발생한 뒤에 치료에 중점을 둔 거고, 이건 예방에 중점을 둔 거야. 그러면 허준이 이 히포크라테스보다 훨씬 앞서간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 히포크라테스 현대의학의 무슨 아버지여 거성이라고 하는데, 그 양반보다 이 허준이라는 양반이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이 사람은 히포크라테스는 병 발생한 뒤에 하는 얘기고, 이 허준이라는 양반은 병이 발생하기 전에 막으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훨씬 앞서가는 얘기예요. 이해갔죠? 그래서 병이 생기기 전에 다스려라. 이거 다스릴 치자죠. 이거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라 하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이 숨은 뜻은 병이 발생할 때 그 원인이 음식에 있으니, 여기 약은 이 뼈, 근육, 살, 혈액 이걸 할 수가 없고, 60조의 세포와 100조 마리의 미생물에 어떤 양형도 못 줘요. 그 치유력, 악영향, 나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좋은 작용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으로는 더욱더 못 고친다라고 얘기야. 근데 그 뜻을 잘 모르는 게, 건강했던 사람은 그걸 세계의 경일기가 된 거예요. 왜? 안 아프니까. 근데 아픈 사람은 이걸 느껴. 아, 저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건강을 잃고 나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지. 아픔이 발생하면 모든 것이 후회됩니다. 자신감도 결여되고 우울증만 내 주변을 감쌉니다. 미국에서 1975년도부터 77년도까지 이제 세계적인 석학들, 의학계 석학들 200여 명을 놓고 2년 동안 수없이 연구를 했어요. 그 결과 보고서가 맥거번 리포트입니다. 이 2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잘못된 식생활이 성인병을 만든다야. 그러면 잘못된 식생활이 성인병을 만든다. 그러면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뚱땡이, 중풍, 뇌경색, 심장마비, 지금 발생하고 있는, 발생돼서 고생하고 있는 모든 질환들은 전부 다 잘못된 식생활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다. 그러면 여기 잘못된 식생활을 올바른 식생활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올바른 식생활이 뭐냐 이게. 그 첫 번째가 이게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이러한 자연식의 자연식. 아시겠어요? 건강검진 결과 5장6배 조합균형에 맞게, 이게 동서양 의학적으로 통합된 자연식이에요. 이게 생식이고, 이 중에 이 개인별 맞춤식, 건강검진 결과나 체질의 맞춤식, 이게 1:1 맞춤식으로, 이건 오행생식밖에 없다니까. 두 번째, 제철 음식을 먹어라. 조리를 최소화해 먹어라. 즐겁게 먹어라. 그 다음에 소식해라. 이게 올바른 식생활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운동하라. 에브리바디, 매일 생로병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매일 운동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 여기 맥거번 리포트에 보면 가공식품 먹어라, 초가공식품 먹어라, 인조식품 먹어라, 콜라 사이다 먹어라, 무슨 트랜스 지방 먹어라, 무슨 포화 지방 먹어라 하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 것들을 먹는 이러한 서구식 식생활이 결국 성인병을 부른다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조사 결과 그런 것들이 성인병 발생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줄이고, 그런 것들이 잘못된 식생활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식생활로 바꿔야만 다양한 성인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하지만 언젠가는 노화가 되면 질병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젊은 새끼들이 정신 못 차리고 지가 언제까지 건강할 줄 알았지만 천만의 말씀에 지금 우리나라 고혈압, 당뇨 환자 20, 30대가 차지하는 게 벌써 30%가 넘습니다. 그놈들은 어리석은 거죠. 질병 발생 없이 100살까지 살 줄 알았는데 벌써 고혈압, 당뇨가 걸렸어요. 성인 질환. 잘못된 식생활이 성인 질환을 부른다. 잘못됐다. 식습관 개선 없이는 그 병은 못 고칩니다. 고혈압약, 당뇨약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뚱땡이를 고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노화되면 아픔이 발생할 것을 알고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지혜가 없으면 그냥 잘못된 식생활을 계속해서 결국 어리석음의 결과가 질병입니다. 그건 지책임이죠. 게으름이죠. 학습활동하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생식에 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연식에 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생식에 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중에 오행생식에 관한 관심을 가져야 질병 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디 그 정규 제도권에서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가르쳐 준 데도 없어요. 이런 거 연구한 교수들도 없어.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 이런 거 가르쳐 준다 오직 이 박수용, 아시겠어요? 박수용 박사의 건강교실 여기밖에 없어요. 어디 이런 거 가르쳐 주는 데 있으면 얘기해봐. 나도 가서 좀 배우게. 나도 뭐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평생 학습의 중요성입니다. 아시겠어요? 제도권이든 비제도권이든 관계없이 건강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평생 학습이야. 제도권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사회교육이고 제도권, 비제도권 관계없이 학교 교육과 그 외에 필요한 것 통합해서 가르친 게 이게 평생 학습이에요. 이런 거 가르쳐 주는 사람은 오직 박수용의 건강교실 한 곳뿐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질병과 음식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이야기, 이런 동서양 의학을 이 혼합해서 병합해서 통합해서 이런 걸 설명해 주는 아마 저밖에 없지 않나. 물론 또 다른 데 제가 모르는 곳에서 또 가르쳐 주시는 좋은 분들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못 봤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씩 둘씩 건강에 관련된 거 찾아내서 취사 선택해서 건강을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의 그런 무대기에 들자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건강으로 가는 길을 함께 손잡고 가는 지혜를 발휘하시라라고 오늘 저녁 정리했습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